3.2부 내 고민에 파란불을 켜줘 시간입니다. 와! 강인 선생님, 오늘 아침 청소 모시고 오셨나요? 청소요?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왜요? 아, 오늘 고민이 청소 모시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오, 청소 모시기 뭔가 감이 오는데요? 오늘의 고민 소개해주세요, 지원 선생님. 오늘의 고민 빠밤! 오늘의 고민 빠밤! 청소를 왜 모셔야 하죠? 아침 저녁 너무 귀찮고 안 모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 친구 제가 딱 2년 전 했던 고민 그대로 하고 있네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 청소 모시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학교 가느라 바쁜데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데 밤에 야자하고 와서 너무 졸린데. 청소 모시고도 할 게 다 너무 많은 세상인데 또 이분의 고민처럼 청소를 안 모셔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쵸? 아침 청소 안 모셔도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꼭 모셔요. 왜요? 저도 청소 안 모셔도 잘 지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감님이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로 아, 내가 청소 안 모시는 세상은 잘 사는 게 아닌 거구나를 깨달았었죠. 오, 오늘의 고민을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포가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수를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신교 문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물인 청수는 만물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연님은 뭐 자주 하세요? 아,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루에 2번이나 해요. 정말요? 아이, 정말요? 2번이나 한다니까요? 세수나 목욕을 할 때는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영혼을 샤워하는 게 청수 모시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청수는 정화, 순수, 맑음을 뜻한다고 해요. 청수를 올림으로써 영혼을 맑히고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몸만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청수로 모시고 마음도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금수저니 다이아수저니 하면서 돈이 최고인 현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정신은 건강할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정신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장 보이는 게 최고고,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죠. 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불안감도 있고요. 그 공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우리 뿌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청수를 모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청수를 모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날이 강건해지고 행복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신경 문화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정신 문화를 찾기 위해서 청수를 꼭 모셔야 하는 거군요. 그래야 구원도 채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장의 소호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청수를 모시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올랐는데 물을 떠다놓고 그 물에 소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 방법을 히트를 쳤었죠.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 한 잔만 있다면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소원을 적었다면 그 종이를 물이 든 유리컵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양손바닥을 서로 문지른 뒤 컵 주위를 감싸는 듯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소원을 확언하듯이 크게 또는 조용히 말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를 꾸준히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지겠죠? 네, 청수 모시는 것이 신규 문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천재를 지내거나 수행을 할 때 청수를 꼭 떠놓으셨는데요.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다 보면 청수가 나와 상대님을 이어준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상대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청수를 올리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내가 천지일할 부모님과 조상님한테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하루에 물 한 잔 정도의 정성은 보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과 천지로 하느님께 올리는 가장 작은 보온의 행위죠. 그럼 이참에 생활 속에 담아있는 신규 문화를 찾아볼까요? 네. 신규 문화가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면 청소 오시는 것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신규 문화. 빠밤. 청소 모시기 문화. 방금 전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찾아보진 않았죠? 아, 그렇군요. 청소 오시는 문화 어떤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한수 문화예요. 집안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장독대에 맑은 물을 떠놓고 누군가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빌며 정성 들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신교 신앙의 정통인데요. 드라마 더킹 영혼의 군주 6화에서 노상공이 장독대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월간개벽지에서 정한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도생님 어머니가 이른 새벽에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 가서 누구보다 먼저 물을 길러오셨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월남전이 벌어진 때인데요. 글 쓰신 분 아버지가 월남전에 파병을 갔었대요. 아,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물을 길어오셨군요. 그때는 산짐승이 많은 때였는데 남편을 위해 무서움도 잃은 채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올리셨대요.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우와, 정성의 힘인가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베트남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하루는 부대원들과 전투 지역에서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새벽에 갑자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확 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폭탄이 날아와 부대원들을 열어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침대에서 떨어진 덕분에 다리에 부상만 입고 무사할 수 있었대요. 이 모든 일이 조상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드린 덕분이라는 사연을 봤었어요. 와,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네요. 청수를 모시고 기도 올리는 힘이 사람을 살리는 정도라니. 정말 청수를 정성스럽게 올려야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소개해주세요. 네, 두 번째 신규 문화 빠밤 칠성신앙이 있습니다. 오, 럭키세븐, 칠성. 네, 정한수를 모실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계 비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칠성님이 바로 상대님이에요. 신규 문화에서는 삼신 상대님을 칠성으로도 모셨거든요. 칠성이라 부처 칠성을 말해요. 그런데 상대님이 이 칠성에 계신다는 사실. 상대님이 북두 칠성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걸 알고 북두 칠성에 계시는 상대님과 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약속으로 머리에 상투를 틀었어요. 지금 강희도 선생님이 똥머리 한 것처럼. 아, 그럼 똥머리가 아니라 상투라고 해야겠네요. 여러분, 저 상투 있어요. 그렇죠. 그 상투 문화가 바로 북두 칠성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상투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투란 한자로 상두거든요. 두는 하늘의 북두 칠성을 뜻해요. 상투는 상대님과 소통하는 생활 속의 신규 문화인 거죠. 오, 똑똑해, 똑똑해.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지극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극은 북두칠성의 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강희도 선생님, 북두칠성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당연히 국자 모양 아닌가요? 딩동댕, 맞아요. 이 국자의 맨 앞에 있는 두 별을 지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에 우물에 지극성이 비치면 정원수를 뜨기 때문에 지극정성이란 말이 생긴 거랍니다. 오, 대박. 신기, 신기. 동방 신기. 그래서 지극정성이군요. 자, 그럼 생활 속의 신규 문화 세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빠밤. 지원도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고 나면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갑자기 자동차요? 네. 새 차를 사면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게 고사를 지내죠. 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술을 밖에 뿌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고사가 바로 신규 문화예요. 자동차 말고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화의 대박을 기원할 때, 크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는 고사라는 이름으로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천제를 올렸었어요. 10월에는 1년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면서
상제님과 조사님께 감사의 천재를 올렸었거든요. 햇곡식과 햇과일로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고, 이 문화가 집안의 제사 의리로 바뀌게 된 것을 상달고사라고 해요. 아, 신규의 천재 문화가 고사로 이어진 거군요. 근데 우리도 10월쯤에 추석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설날과 추석 등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죠. 이 모두가 천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듯 우리 생활에 신규 문화가 많은데 혹시 또 있을까요? Of course, 당연하죠. 엄청 많아요. 장승이나 속대도 신규 문화 중 하나예요. 이 문화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민속놀이 강강술래도 신규 문화에서 유래한 건데요. 옛날에 천재를 지낸 후에 단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 췄던 춤이 강강술래라고 해요. 천재의 뒷풀이로 강강술래를 췄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천재의 뒤풀이. 네, 우리가 설날과 추석에 음복을 하고 풍류를 즐기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신규 문화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신규가 바로 인류 문화의 뿌리니까요. 아, 그러니까 신규를 모르고서는 인류의 정신 문화를 알 수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청수를 왜 모셔야 하는지부터 우리 생활 속의 신규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민을 보내주신 친구는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신규 문화를 되찾기 위해 청수 모시는 것부터 생활을 해봐요. 이상으로 내 고민에 파란불을 켜줘 신호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